안녕하십니까. 푸드닥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한영선 약사입니다. 이제 우리 수강생분이 보내온 그 질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88세의 여성분인데요. 아직 그 생활 기능이 꽤 유지되는 상태로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하신 상태로 보이시는 분인데, 또 혼자 지내시지만 카톡으로 사진도 보내고 전화와 메시지에 소통이 가능하고, 또 뭐 몇 년 전서부터는 워십 댄스 팀에서 활동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단계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그 아주 뭐 일상생활이 무너진 치매라기보다는 정상적인 노화, 경도 인지 장애, 그런 사이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이런 이제 장애가 나타나셔서 이제 상담을 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제 좀 멍하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주로 많이 하시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노화성 건망증이라는 개념과 이렇게 겹쳐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멍한 상태, 집중이 흐려지고 반응이 평소보다 늦어지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단순히 기억력 문제 이외에도 또 뭐 혈압의 변화라든가 탈수, 감염, 수면 장애, 우울감, 저혈당, 약물 부작용 이런 등에서도 또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우리가 인지장애라든가 치매와 연결시켜서 위험 신호로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 노인들의 기억 저하를 이렇게 볼 때 치매만 보지 말고 우울감이라든가 불안감 하는 어떤 심리적 상태라든가 갑상선 기능 저하 또는 감염, 또 약물을 드시고 있는 건 어떤 약들을 드시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밀한 어떤 그 감별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분의 경우에는 우선 먼저 뭐를 먹으면 뇌가 좋아질까 하는 뇌 개선제보다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나빠지는지 아니면 서서히 나빠지는지, 그리고 갑자기 멍해지는지,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는지,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갑자기 걷기가 이상했는지, 이런 식의, 또 갑자기 심한 두통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이런 것들이 가장 위험한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뇌졸중의 예비 증상이거나 허혈성 발작,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요런 경우라면 이제 그런 쪽을 의심해야 되고요. 또 갑작스레 이제 혼돈이 오거나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치매가 아니고 선망이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인지 저하라든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흔히 확인하는 것은 빈혈, 갑상선 기능, 비타민 B12의 결핍, 당대사, 간 신장 기능,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필요시 뇌 영상이라든가 또는 인지 저하가 의심될 때 B12 갑상선 기능을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음식을 우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 이 상태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분이 드시는 약과 현재 그 몸 상태가 어떤 경우에 어떤 증상이 더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야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인분의 경우에 약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지러움이라든가 혼돈, 그리고 또는 더 나아가서 낙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그다음에 천식, 이런 관련 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약 복용 직후에 멍해지는 시간대가 있는지, 아니면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있는지, 또 식사의 거름이라든가 수분 부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지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 접근을 할 때 가장 큰 원칙은 뇌에 문제가 있으니까 뇌만 보는 그런 식사의 처방이 아니라 혈관, 염증, 영양, 수분,
이런 것을 이제 함께 같이 보면서 처방을 해야 이 노인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처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뇌 개선 식품 하나를 뭐를 먹으면 좋을까요? 이런 방식보다는 혈관과 뇌를 보호하는 그런 식사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분께 제가 이제 권유하는 이제 뇌 건강에 좋다는 이제 이런 건강기능식품보다는 다음에 네 가지의 축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데, 우선 혈류를 살리는 식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짜지 않게, 당이 오르지 않게, 기름은 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제 이 얘기를 실질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국물은 조금 적게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젓갈, 장아찌, 가공, 햄, 라면, 과자류 이런 것들은 좀 줄이고요. 신죽, 신빵, 신쌀, 우리 소위 정제된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보다는 잡곡이라든가 콩, 채소, 단백질을 이제 늘리는, 그리고 튀김을 하는 기름보다는 이제 들기름, 올리브유라든가 견과류, 등푸른 생선 이런 것 쪽에 일부러 식사를 이제 패턴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염증을 없애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권유합니다. 보통 이런 내용들은 우리 흔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려도 알 정도의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것을 실천에 옮겨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식사를 정말로 한번 이 패턴을 바꿔서 한번 해보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권유드리는 것은 단백질 부족과 근육 감소를 막는 식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육을 만들려고 하고 또 뇌가 흐려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막는 데에 우리가 단백질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매 끼니마다 부담 없는 단백질을 꼭 함유를 해서 드셨으면 좋겠다. 그 두부, 달걀, 그다음에 생선 뭐 이렇게 한 토막 또는 콩물, 두유죠. 이제 이런 것들이라든가 약간의 살코기, 그래서 소고기 미역국, 소고기 묵국, 소고기 장조림 뭐 이런 정도의 약간 소량씩 이렇게 해서 씹기 쉽고 소화가 편한 단백질을 분산해서 드시는 방식을 또 권유드리고요. 또 세 번째 그 식사의 원칙은 탈수와 저영양을 막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지내신다고 하셨는데 물을 자주 조금씩 이렇게 드시는 구조를 꼭 강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항상 물병을 옆에다 놔두고 조금 드시고 하는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요. 특히 이렇게 탈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고 몸 안에 전해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물에다가 약간의 죽염 정도를 이렇게 희석을 한 그런 물을 드시면 훨씬 더 탈수와 저영양을 막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와 코, 사회활동, 움직임을 살리는 식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뭐 식사라는 개념보다는 귀와 코, 사회활동, 움직임이죠. 그래서 하루 한 번 정도 지인들과 짧지만 전화통화하기, 그 다음에 카톡으로 사진 보내고 서로 주고받기, 그 다음에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찬송이라든가 성경 구절을 한 번씩 따라 읽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익숙한 그런 찬양 듣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음식이 아니지만 귀와 코, 사회활동, 움직임을 살리는 식사와 생활 방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특히 권하고 싶은 식품의 방향은 등푸른 생선 주 2회 먹기, 그 다음에 잎채소와 색깔 채소를 매일 먹기. 예를 들면 시금치, 부추, 쑥갓, 케일, 브로콜리, 당근, 단호박, 파프리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이런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으로 먹지 말고 살짝 찌거나 익힌 요리로 해서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콩과 두부, 이것들은 복잡하게 요리하지 마시고 가볍게 드실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달걀도 1개 내외 정도 상태에 맞춰서 드시면 좋겠고요. 견과류를 소량, 한꺼번에 많이가 아니라 호두나 아몬드를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견과류가 좋다고 해서 그냥 굉장히 막 줄창 갖다가 드시면서 간식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다른 부분에 얻는 것보다 우리 몸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매일같이 소량으로 드시는 거, 호두 한 2개 정도 내외, 그 다음에 아몬드 5알에서 10알 정도 사이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베리류, 이 베리류 굉장히 좋습니다. 블루베리라든가 여러 가지. 요즘에 이제 딸기도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딸기 같은 베리류 이런 것들을 좀 드시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적극적으로 권유드리는 이런 방식은 청국장, 연근 쌈장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국장에다 연근을 이렇게 좀 익혀서요. 살짝 익혀서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서 청국장하고 이렇게 버무려서 여기다 버무릴 때 약간의 들깨가루를 집어넣어서 버무려서 쌈장식으로 만들어 놓고 매일같이 야채찜이라든가 이걸 드실 때 소스의 개념으로 섞어서 드셔도 좋고 아니면 청국장 연근 요 쌈장에다 밥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비벼서 드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청국장 연근 들깨가루로 혼합한 쌈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회가 되시면 우리 그 푸드닥터 아카데미에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같이 또 이야기 나누고 이러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양질의 이런 정보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